안녕하세요. 시를 쓰고 낭송을 하며 후학을 기르는 박이연입니다. 주제가 있는 시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한 이야기와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인들의 시 세계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사랑 상처를 조심스레 어루만지는 김남극 시인의 첫사랑은 곤드레 같은 것이어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사랑은 곤드레 같은 것이어서. 김남극. 내게 첫사랑은 밥 속에 섞인 곤드레 같은 것이어서 데쳐져 한 계절 냉동실에서 묵었고 연초록색 다 빠지고 취나물인지 막나물인지 분간이 안 가는 곤드레 같은 것인데, 첫사랑 여자네 옆 곤드레 밥집 뒷방에 앉아 나물 드문드문 섞인 밥에 막장을 비벼 먹으면서 첫사랑 여자네 어머니가 사는 집 마당을 넘겨보다가 한때 첫사랑은 곤드레 같은 것이어서 햇살도 한 평밖에 몸 닿지 못하는 참나무숲, 새끼손가락만한 연초록 대궁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까실까실한 속은 비어 꺾으면 툭 하는 소리가 허튼 약속처럼 들리는 곤드레 같은 것인데, 종아리가 희고 실했던 가슴이 크고 눈이 깊던 첫사랑 그 여자 얼굴을 사발에 비벼 목구멍에 밀어 넣으면서 허기를 쫓으면서. 김남극 시인은 1968년 메밀꽃 피는 봉평에서 났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소설가 이효석의 생기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003년 유심 신인문학상에서 시 첫사랑은 곤드레 같은 것이어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집으로 하룻밤 돌배나무 아래서 잤다. 너무 멀리 왔다. 이별은 그늘처럼 등에 시집을 냈습니다.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잊혀지지 않는 아름답거나 아프거나 그리운 감정으로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유수의 시인 김소월, 조병아를 비롯해 고재종, 안도현, 이병률 같은 시인들이 첫사랑의 시를 만들었습니다. 어디 시인뿐이겠습니까? 저는 시 수업을 하다가 종종 아무개님 첫사랑 이야기 좀 들려주실까요? 라고 말을 건네면 대개의 남성분들의 표정을 보면 막연하거나 또는 아스라한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가슴에 남아있는 까닭은 첫이라는 접두사 때문인데요. 최고의 자리를 의미하는 첫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나 인생에서 가장 처음 마주하는 사랑의 감정으로 변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일종의 마법 같기도 한 소중한 추억이기에 가슴 한켠에 방 하나를 만들고 평생을 자리 잡고 앉아있게 됩니다.
남자들은 첫사랑 여인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 여자들은 잊어버리고 살다가 문득 떠오르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부싸움을 했을 때인데요. 첫사랑이라면 이럴 때 이렇게 해주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군요. 실은 50보 100보인데 말이죠. 곤드레 나물은 한국의 대표적인 산채나물 중 하나로 주로 강원도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원산지는 한국이며 강원도 사투리로는 곤드레 또는 곤다리 이렇게 말합니다. 곤드레는 취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곤드레 만드레라는 상태로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곤드레 나물이 취나물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곤드레 향은 은은하고 취나물과 비슷해서 주로 산에서 자생하며 강원도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식자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로 밥에 넣어 곤드레밥을 만들거나 나물 무침으로 요리를 하였습니다. 곤드레 나물밥을 해 먹을 때는 달래 간장을 만들어서 비벼 먹기도 하고 막장에 비벼 먹기도 합니다. 막장은 강원도에서만 제맛이 나는 장인데 집집마다 커다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가을에 흰콩과 메주콩으로 메주를 쑤어 겨우내 아랫목에서 띄워 메주를 만든 다음 봄이 되면 날을 받아 메주 가루로 만들어 보리죽을 섞어 2년 이상 발효를 시키는데 이 된장 맛은 다른 맛보다 향이 진하고 영양이 좋은 음식입니다. 시인이 막장에 나물을 비벼 먹듯 그녀를 사발에 비벼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튼 약속으로 툭 꺾이는 곤드레 대군 같다고 첫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많죠. 자, 그렇지만 아름다운 첫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같은 날 곤드레 밥을 먹고 첫사랑 생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은 성남에 살면서 활발한 문학 행보를 서슴지 않는 연명지 시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물었다. 연명지. 머리맡에 오래된 이름이 드나드는 낡은 필름을 두고 잤다. 꿈은 바늘끝처럼 날카롭다. 지나간 말을 부려놓은 곳에 잠그지 못한 울음들이 엉켜있다. 오래된 붓을 담그면 물방울들이 길을 연다. 그 아득한 풍경에 닿아 있는 숨. 혼자 숨어 핀 꽃들의 자리에 바다의 심장이 있다. 물속에 핀 꽃들이 노랗게 울렁거린다. 어떤 봄은 용기를 내서 울어야 사용할 수 있다. 가라앉은 손톱이 울컥 개워놓은 슬픔마저 빠져나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들. 껴안았던 날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미안하다는 말이 돌아오는 봄. 길에 만난 우리들 말 속으로 끼어드는 두고 와서 미안해. 이 시는 2023년 경북일보 청송객주문학대전 장려상 수상작입니다. 2013년 미네르바 시선으로 가시비를 출간하며 문단 활동을 시작하여 시작 시인선 사과처럼 앉아있어를 출간하였습니다. 전자시집 17 마르코 폴로 양이 있고 호미 문학상과 객주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란 자기 귀환입니다. 삶을 성찰해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이기도 합니다. 연명지 시인도 길에 만난 가족의 눈빛을 포착하였습니다. 애절한 마음이 행관을 꽉 채웠으나 차고 넘치지 않은 절제된 시입니다. 시인은 울음에 관하여 그리움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과학자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다 배출된 호르몬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용기를 내어 잠그지 않은 엉킨 울음을 놓아보아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찬란했던 봄을 지내고 맞이한 초여름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연명지 시인은 아직도 소녀 같은 미소를 간직하며 착한 문학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가 그의 깊은 가슴 강물 속에서 걸어 나올 것을 기대하며 오늘은 김남국 시인의 첫사랑 이야기와 연명지 시인의 시를 나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